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끌어안기도 가능하다. 네. 그렇죠.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리아. 자자자. 신당에 투표하겠느냐라고 물어본 게 있습니다. 네. 신당 투표하겠다가 이따가 34% 나왔죠. 네. 예. 그런데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34% 나온 그분들한테 그럼 누구한테 투표할래? 라고 했더니 이준석 중심 개혁신당이 33, 이낙연 신당 14, 용해인 신당 12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요 숫자가 베이스가 뭐냐면 신당에 투표하시겠다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면 전체 베이스 투표하겠다, 투표하지 않겠다 다 포함하면 이건 11%. 이준석한테 투표하겠다가 11입니다. 네. 그리고 이낙연 요게 4점 몇이에요. 4.7인가 그래요. 용해인 이게 4 정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 이준석 중심 신당에서 건져 올릴 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준석에게 투표하겠다라는 요 비율을 보니까 20대 있잖아요. 네. 20대, 30대에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음. 이 얘기는 뭐냐?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고령자 중심으로 네. 이 지지자들이 이제 몰려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쪽에 네. 분포가. 음.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 마치 없는 퍼즐의 한 조각처럼 느껴지는 거죠. 아. 갖다 붙이면 이건 가능하다.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대선 때도 이준석 당시에 이준석 대표였죠. 네. 후보와 아주 그냥 손붙잡고 폭탄주 들이키고 대선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 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그때도 단일화 이슈가 있었죠. 그렇죠. 단일화 끝내고 오세훈 후보 그냥 쭉 가서 이겨버렸습니다. 그렇죠? 아하. 세력의 단일화라는 건 무섭거든요. 네. 자, 대선 2022년 대선 그때도 또 단일화가 있었죠. 네. 쭉 갔죠. 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제가 볼 때 지금 이준석 중심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그러면 끝까지 따라갈 것인지 아. 요거는 한번 볼 필요도 있겠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지금 가능성을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드는 개혁신당이 다시 또 총선 앞두고 국민의힘과 합칠 수도 있다. 뭐 완전히 합치지 않더라도 손을 잡을 수 있겠죠. 손을 잡아서 뭐 연대까지 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요거를 한번 또 보시면은 아까 제가 경향신문에서 네. 이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이 중도라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입장 보류일 수도 있죠. 이런 분들이 연령대별로 보면 이거 요 분포가 20대, 이 분포가 30대입니다. 네. 자, 나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 아까 20대에서는 41%예요. 30대에서는 26%입니다. 이거 엄청 높은 비율입니다. 네. 전체 평균이 18인데. 자, 그러면 대통령과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부정평가가 좀 적은 20대 이쪽을 공략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그래요. 저는 지금 민주당이 네. 대통령 부정평가에만 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에만 의존적인 캠페인을 해서는 총선에서 재미없을 수 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권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네. 다른 뭡니까 야권 쪽 신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런 어떤 분포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20대에서 이와 같이 흩어지고 있다. 이거는 20대 스윙 보터가 다수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죠. 네. 자, 뭐 이 이른바 이제 반윤석열 연대 이렇게 해서 뭐 김건희 특검 연대 이렇게 해서 야권이 좀 뭉쳐 가는 모습인데 그걸로는 부족하고 젊은 층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어떤 제안이나 그렇죠. 그런 약속이 좀 필요하다. 청년 정책 굉장히 필요하고 예. 그리고 뭐 사실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준석 신당 찬반 요건 같은 SBS 조사인데요. 네. 찬성 46 반대 40이잖아요. 이낙연 신당 찬반.
이낙연 신당은 반대가 더 확실히 뚜렷해요. 그렇네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이준석 신당은 좀 명분을 좀 얻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준석 신당 쪽 인사들 얘기를 나눠 보면 뭐 다시 합칠 가능성 없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던데 정치는 모른다. 생물이죠. 정치는 어디로 생물이다. 튈지 뭐. 아하. 그러니까 이 총선에서 만약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패거리 카르텔까지 얘기를 하면서 지지층 예, 예. 결집을 시키고 그렇게 뭐 어렵게 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뭔가 특단의 조치도 하고 가고 있는데 그것까지 안 먹힐 때는 음. 뭘 좀 내주더라도 예, 이준석 예. 신당과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아, 자, 그래서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가 야당들 입장에서는 외생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통제가 불가능해요. 그렇겠죠. 이거 환경적인 요인으로 두든가 아니면 경쟁자와 관련된 분석이거든요. 네. 야당들 입장에서는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어요. 여권에서 단일화해가지고 밀어붙였을 때 보수 쪽에서요. 네. 그랬을 때 속수무책으로 그냥 그 단일화 흐름으로 쭉 가버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고 네. 거기에 대해서 글쎄요. 야당 뭐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강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정당 지지도만으로 놓고 본다거나 네. 정당 선호도만으로 놓고 보면 예, 국힘하고 민주당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다. 예. 이번에 조사가 된 것 중에 정당 지지도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신기한 조사가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시죠. 이거. 신기한 조사. 네. SBS 조사인가요? 예. 네. 자, SBS 조사입니다. 정당 지지도 한번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37, 국민의힘 34 대등하죠. 네. 자, 대등하다에서 시작할게요. 음. 37에서 34 대등하다. 그런데 신당 출범 시 이거 한번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33, 국민의힘이 27. 그죠? 떨어지네요. 많이 빠지죠. 네. 여기 정의당은 2% 나왔는데요. 이낙연 8, 이준석 12. 이준석이 더 많이 얻죠. 여기서도. 예. 항상 이준석이 더 많이 얻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네. 여기서 국민의힘을 여기 아까 이 신당들 없었을 때 37, 34 나왔을 때 요 사람들이 어떻게 분산되느냐를 네. 놓고 봤을 때는 여기 보시면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이게 이준석 신당이죠. 15%가 갑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확실히 많이 가죠.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빠져나간다. 예.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네.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으로 10%가 가는 거니까 좀 덜 가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여기 73%가 남아 있다고 하지만 신당으로 많이 빠지지는 못하더라. 네. 오히려 7%가 이준석 신당으로 가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준석 신당을 눈여겨 보시는 분들이 일부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그런 유권자분들 중에서는 15%가 네. 이준석 신당으로 가니까 쏠림 현상이 더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냐? 두 양대 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저렇게 분산됐을 때 이준석 쪽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커서 네. 여기 12%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더 빠진다라는 어떤 위기감을 느낄 거예요. 3% 격차가 6% 포인트 격차로 이렇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가져오면 27이 11을 합하면 네. 그러면 이건 뭐예요? 39잖아요. 그렇네요. 더불어민주당을 압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이 빠져나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더 얻어서 더 다시 오면 예 시너지가 있다. 밖에 한번 나가가지고 많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잡아와서 네. 합쳐지면 훨씬 더 커진다라는 그런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죠. 그래요. 뭐 예.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겠지만 예. 현재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이 변하지 않았다. 변화하겠죠 이제. 변화할 거라고 또 보시는 거네요. 그냥? 저는 변한다고 보고요. 패거리 카르텔 얘기하고 있는데. 그 패거리 카르텔에 대해서 네. 그 패거리 카르텔이 누구냐라고 특정하진 않았잖아요. 예전에는 노조 얘기도 했었지만 사교육 네. 이런 것들이 있었고 뭐 있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총선 앞두고 어떻게든 국민들 살을 앞에서 주고 뼈를 벨 수 있는 그런 계책이 있다면 취할 수밖에 없다.
선거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선 때 봤듯이 예, 예. 윤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과 지금 대통령 시절 윤 대통령이 다르듯이 총선 앞두고 윤 대통령이 또 변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 얼마든지 아, 가능하다라고 저는 그런 면까지 봐야 생각- 된다. 예. 민주당 그러니까- 지지자 입장에서는 좀 경계심을 갖고 봐야 된다. 이 상황을. 그러니까 가끔 네. 제가 이제 주변에 뭐 형님들이 와가지고 네. 뭐그 민주당을 아주 좋아하시는 형님들이 가끔 있는데요. 네. 그분들이 무조건 다 이기냐라고 이기는 거냐 총선은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만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네. 그렇게 항상 이렇게 선거는 예측할 수 없는 네. 그런 어떤 공방을 다 고려해서 음.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지금처럼만 하면은 그냥 총선은 무조건 민주당이 다 이긴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죠. 예. 그래요. 예, 예. 긴장감을 가지고 계속 봐야 된다는 것이고 일단은 현안으로 떠오른 김건희 특검법 이게 지금 예, 앞으로 계속 전국에 어떻게 보면 주요 이슈로 부상을 해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예. 제2 표결을 언제 하느냐 그렇죠. 이 시점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지켜봐야 된다. 지금 김봉신 이사는 뭔가 정말 국민들이 놀랄 만한 어떻게 뭐 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쇼라고 강하게 비판할 만한 근데 뭐 중도를 움직일 만한 뭔가를 터뜨리지 지지층을 결집시킬 만한 예. 뭔가를 터뜨릴 것이다. 아니 그게 없이 네. 지금 이렇게 아주 센 심판론 있잖아요. 이게 그대로 가면 국민의힘이 네.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될 거예요. 100석? 지금 100 몇 석. 그러니까 지난 총선보다 네. 결코 좋지 않은. 예. 그래서 뭔가 근데 뭐 그런 전략이 있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나 싫다 안 한다. 네. 네. 안 하면 자기가 위험해지는데요. 그래도 나는 내 와이프를 지킬 거다. 배우자를 그게 지킬 와이프를 거다. 지키는 길인데요. 오히려 그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설득할 거란 말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설득을 할 거다. 예. 그래야 총선에 이길 수 있다. 그 설득을 하라고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세운 것 같아요. 친하니까 소통이 코드가 되니까 맞으니까 코드가 맞으니까 그나마 말이 통한다. 말이 통하니까 그게 아닐까. 그래요. 김봉신 이사가 글쎄요. 뭐 이 시나리오로 한번 이제 말씀해 주신 건데 그대로 김기현 될지. 대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김기현 대표도 나름 코드를 맞추려고 노력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기 3-4시간 입장에서- 통화한다 그랬나요? 뭐 예. 대화를 나눈다 그랬나요? 자기 입장에서 근데 팽당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막 열심히 코드를 맞추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네. 국민의힘 사람들이 이거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닌가 보다 코드 맞추는 건 이렇게 생각했을 확률이 높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봉신 이사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이렇게 해야 예, 예. 이렇게 해야 이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의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예, 예. 길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뭐 우리 국민들이 볼 때나 지지자들이 볼 때는 아니 그렇게 하겠어 윤 대통령 스타일에 이런 또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선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객관적으로 볼 겁니다. 아하.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한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쉽지 않죠. 예. 그러나 이거는 그렇게 설득을 하려고 할 것 그렇죠. 같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는 대통령 위원장이나 직의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음. 더 심하게 지금 여당이 빠지면 네. 의석을 더 많이 줘버리면 직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다. 그래요. 저는 근데 여기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는 네. 건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다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면 아니 너무 뭐 민주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신 너무 좀 방어적이지 않냐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뭐 심지어는 당신 너무 좀 뭐 민주당을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아니고요. 네.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문제가 아닙니다. 아하. 정확하게 선거만 보면 돼요. 선거만. 네. 더 나아가서 그러면 민주당은 이런 사건이 펑펑 터질 때 보통 4주에 한 번씩 터질 거예요. 4주에 그래요? 1회. 예. 4주. 지금 석 달 남았습니다. 투개표까지 석 달이에요. 예. 투개표까지 석 달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이런 사건이 2번 터졌다. 그리고 30일 안으로 접어들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후보들이 그냥 무조건 확 나와야 돼요. 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 빨려 들어갔다. 법정 선거 운동 기간으로 들어갔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덩치는 크지만 한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에서의 어떤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언론에 많이 비춰지지를 않아요. 언론이 재미없어 한다는 거예요. 네. 새롭지가 않거나 내지는 과거에 보면은 똑같은 혁신인데 음. 인요한 혁신이가 더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하. 그렇죠?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지 또 정의당은 거의 언론에서 사라지다시피 했어요. 네. 야당들이 지금 언론에서 잘 등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시나리오로 가면 야당이 지금 이번 선거에서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요. 자, 뭐 이 총선 앞두고 정말 많은 일들이 펼쳐질 것이고 여러 가지 전략들이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될 텐데 그거를 채택하고 정말 사용할 것이냐? 뭐 그거는 뭐 이 인사권자를 비롯한 뭐이 총선을 지휘하는 사람의 마음에 좀 달려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 특검법 관련 대응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의 생각이 작용하는 상황이니까 좀 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도 좀 이낙연 신당 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추이를 보면은 글쎄요 그다지 파괴력이 얼마나 있을지 이건 좀 앞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당선을 못 시키게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격전지에서 후보를 내므로써 후보를 내므로서 당선을 갈라지게 못 시키,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언제죠? 2000 몇 년도지? 16년에 보면 네, 16년에 보면 수도권에서는 두 군데밖에 국민의당이 못 먹었죠. 관악하고 노원 뭐 이렇게 네, 두 군데 먹은 안철수 건데 서울에서 의원하고 김성식 의원이었나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네. 당시에도 이제 출마했을 때 민주당 쪽으로의 쏠림이라든지 국민의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이고 보수 쪽으로 이제 갔던 원래의 표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은 그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계산은 누군가는 하고 있겠죠. 이낙연 신당이 격전지에서 민주당 저격이 얼마나 효과적일까라는 거는 계산이 되고 있겠죠.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갤럽에서 오늘 나온 조사 결과가 있던데 이것만 잠깐 좀 볼까요? 예, 예. 자 17개 이 시도 이 현직 시장과 예. 지사에 대한 업무 수행 평가였죠? 직무 예. 수행 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게 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순위를 매길 수가 있는데 네. 경상북도 이철우, 전라남도 김영록 60%대의 긍정률로 1, 2등을 했습니다. 예, 예. 상당하죠. 예. 요렇게 되어 있고 호남 그다음에 이제 지역이었어요? 3등은 이제 경기도의 김동연 지사인데요. 김동인 지사 예, 평가도 58입니다. 상당히 좋네요. 이 평가를 굉장히 잘 받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빅3, 탑3를 한번 보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후순위도 안 볼 수가 없는 건데 후순위에서 충청북도 김영환 이분이 긍정이 33 나왔습니다. 충청북도 김영환 이분. 네. 이분이 뭐 좀 몇 개 지금 뭐 있었죠. 작년에 좀 약간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게 있었죠. 네. 이 사고 때문에 참사 때문에 많은 그렇습니다.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 예. 또 사고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김진태. 예, 강원도. 예, 42 나왔으니까 40% 이게 초반. 예, 예. 좋지 않다고 봐야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광주광역시의 강기정 광주 예, 이분이 이제 강기정 45로 예, 이게 뒤에서 세 번째 같은데요. 이렇게 보면 네.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 좀 황당한 거는 여기 전라북도 김관영 이분은 50일인데 절반은 막았거든요. 네. 절반이니까 딱 시도 평균에 딱 걸쳤죠. 그런데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딱 걸쳤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김관영 이분은 저 잼버리 문제로 논란이 있었는데 하여튼 평균은 하시더라.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광주의 강기정 이분은 거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광주에 뭔 일이 있나? 광주 민심이 예, 예. 글쎄요. 조금은 시장한테 예, 예. 그렇게 크게 호응하고 있지는 않다. 예, 예. 그래서 요렇게 이제 흐름을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왜 중요하다고 봤느냐면 네. 이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자치단체장으로서 있지만은 소속된 정당이 또 다 있기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서 이제 또 총선이 치러지는데 단체장이 또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당이 이렇게 좀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네요. 지금 보면 이런 정도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네. 자, 오세훈 시장도 보면은 52%네요. 예. 긍정 평가가 52고 예, 예. 경기도가 최대 잘 광역이라는 나왔고, 경기도. 여기도 이제 18. 격전지인데요, 수도권으로서. 여기서 그렇죠. 이제 김동연 지사 이렇게 선전을 하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출마하는 경기도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들 입장에서는 뭐랄까 밭이 좋다고 하죠. 이게 네. 좀 토양이 좀 좋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김동연 지사와 이제 정책적인 공조를 하겠다라는 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다른 쪽 보면 이렇게 안 좋은 쪽 보면 국민의힘으로 따지면은 아이고 이게 충청. 충청북도 아. 이건 여기 유일하게 내 스코어로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15입니다. 충청북도. 충북 지역은 어우. 뭐 민심이 좋지 않나 그럼 보이네요. 국민의힘에서 출마하시는 분들은 네. 이건 그러면 충북 도정과는 네. 좀 거리를 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 음. 예, 그런 내용입니다. 아하. 예. 그래요. 이것도 이제 총선 앞두고 나온 조사기 때문에 저희가 간과할 수 없다. 한번 예. 봐야 된다. 충북 지역이 좀 눈에 띄었고 경기도 김동연 지사 그리고 광주의 강기정 이 시장 민주당 소속 시장인데 예. 낮게 나온 부분 이게 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자, 알겠습니다. 자,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새해 첫 시간 저희가 함께 봤는데 자, 속보 나온 거 잠깐만 전해드리면 지금 경찰이 이재명 대표 이 흉기 테러한 이 가해자 피의자 신상 공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아이고.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까지는 이 피의자, 이 가해자의 정신병력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경찰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피의자 김 씨가 구속이 됐기 때문에 예, 예. 또 조사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의 행적이 어땠는지 또 이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해왔는지,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배후가 있는 것인지 이 여부를 포함해서 범행 동기가 샅샅이 하나하나 밝혀질 수 있을지 이거 뭐 다음 주로 예정돼 있는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상태는 지금 미음을 먹기 시작을 했고 쉰 목소리지만 그래도 이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다행이네요. 네, 예, 예. 회복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 피습을 당해서 급습을 당해서 테러를 당한 이 사안도 여론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을 텐데 그렇죠. 다음 주에 저희가 또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해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